냉장고를 살펴보았지만 요새 쇼핑을 하느라 돌아다녔던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라면이 하나 남아있어 그걸로 때우기로 하고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아내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말대로 진짜 그 옷이랑 완전 잘 어울려. 나 또 쇼핑 가고 싶은 거 있지. 됐어. 남편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데 내가 또 백화점에 갈 수나 있겠어? 진짜 언니 말대로 결혼은 현실인가 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 좋다고 했던 돈 많은 사람들도 널렸었는데 내가 뭐에 홀려서 이렇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저를 흉보고 있었습니다.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장인어른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그토록 사랑한다던 아내까지 이 지경이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아내만큼은 저를 사랑해줄 줄 알았으니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지나가는 변화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아내가 투정을 넘어 성질을 부려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인내심에 한계가 나타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는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셨습니다. 저는 전부터 어머니께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셔서 큰맘 먹고 안마의자를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언뜻 아내에게도 제 마음을 비췄지만 정작 아내는 딴지를 걸며 자꾸 불만이 있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죠. 3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야 대체? 이거면 저번에 받았던 목걸이 한 개는 살 수 있을 텐데. 자긴 나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지? 이번에 내 생일에는 싸구려 금방에서 14K 반지 달랑 하나 사주더니 어머니는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웬 말인데? 이번에 어머니 칠순이잖아. 그러니까 큰맘 먹고 좀 돈 쓰기로 한 거고, 내가 나중에 당신 원하는 명품백 꼭 사줄게. 이번에는 어머니께 양보하자. 칠순이 뭐 대수야? 어머니 보니까 팔팔하시고 정정하시더구만. 굳이 안마의자 아니더라도 장수하실 것 같던데. 이렇게 비싼 걸 꼭 사드려야 해? 아내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 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때는 큰맘 먹고 적금 통장 깨서 500만 원을 드렸을 땐 별 말도 없었으면서 어머니의 칠순에 300만 원 정도 하는 선물을 한다고 하니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기어이 일을 저지른 거였죠. 어느 날 칠순을 앞둔 어머니께서 제가 안마의자 사드린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노하신 얼굴로 제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난 안마의자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가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비싼 걸 받아.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주문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모델도 다 받았어요. 아니, 그보다 제가 안마의자 사드리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니? 됐다. 그만만으로 충분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정 마음에 걸리면 그냥 작은 거나 하나 사주렴. 어머니는 계속해서 안마의자를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옆에서 잘 됐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죠. 거봐. 어머님도 부담된다 하시잖아. 그냥 어깨 안마기나 하나 사드려. 그거 이번에 특가로 나온 거 30만 원짜리 있던데. 그건 내 돈으로 사드릴게. 아내의 성화와 어머니의 고집에 결국에는 안마의자를 사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이웃집 친한 아주머니한테 들은 것이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바꾼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형편도 어려운데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는 혹여라도 자신이 민폐가 될까봐 전화 한 통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셨고 저희 집 한번 편하게 오신 적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반면 장인어른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또 신혼집도 연락 없이 오시곤 했습니다.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라는 식으로 말하면 미간을 찌푸리면서 대자로 뻗으시고 양말을 제 얼굴에 휙 던지시더라고요. 내 딸 집인데 내가 연락을 하고 와야 되나? 자네 참 말 한번 가지없게 하는구만. 곁에 있는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면서 무슨 사람을 구하겠다고. 이런 식이었죠. 저는 장인어른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면 피가 거꾸로 솟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와 저는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는 하지 못했으니 제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기고 있었죠.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더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내가 넉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주는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걱정이나 하면서 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 언니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 쓰는 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왜 우리를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랑 처형네는 다르잖아. 몰라. 답답해. 진짜 왜 당신이랑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봐.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참다 못해 터진 저와 아내는 그날 크게 싸웠고 아내는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루만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한 아내는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내는 제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져주기로 하고 큰맘 먹고 처가로 가서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혀를 차시며 한심한 듯 저를 바라보시고는 문을 여시더군요. 사내놈이 아내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내 지금 있나요? 제가 아내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네. 그러게 애시당초 내가 뭘 했어? 둘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지. 딱 봐도 둘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게 지나가다 궁합도 한번 보니까 아주 최악이더구만. 자,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우리 딸은 이제 자네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럴 리가요. 여보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장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계속 아내를 불렀지만 장인어른과 옆에 있던 형님께서 저를 말렸습니다. 형님은 어쩔 줄 모르던 저에게 잠깐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불렀습니다. 형님은 그래도 이야기가 통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같이 맥주집으로 가게 되었죠. 형님은 저보다 어리지만 벌써 많은 돈을 벌어서인지 입은 옷이며 반지난 목걸이까지 모두 번쩍번쩍했습니다. 참으로 돈이 좋긴 좋더구만요. 부러웠습니다. 평범한 나랏밥 먹는 소방관인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고급스러운 것은 가질 수 없겠죠. 아내에게도 턱턱 사줄 수가 없을 테고요. 저는 속상한 맘에 잔을 들이키고 답답한 제 속내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이렇게까지 저와 함께하는 걸 싫어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이렇게 구출해준 사람과 연이 닿아서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정말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형님도 제가 속내를 털어놓으니 덩달아 잔을 비우며 제게 맞춰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애들 엄마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러 사람 꽤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사랑이라고 쉽게 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란 게 아무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려면 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했고 다행히 성공해서 돈을 모은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 엄마랑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죠. 아마 애들 엄마도 제가 이만큼 돈이 없었으면 저랑 결혼할 생각은 없지 않았을까요? 결혼은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마음이 가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닌가요? 저와 아내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 줄 수 있다 생각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글쎄요, 결혼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마 처제는 현실에 눈뜬 이상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점점 불만이 쌓여갈 거고 차라리 이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나더러 지금 이혼을 하라는 건데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건 대체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더이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니 형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오랫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내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전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고 특히나 이혼이라면 기겁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허나 그날 저는 처갓집에서 아내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난 후 아내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노심초사하며 전화기만 받던 저는 이제 아내가 드디어 기분이 풀렸구나. 그럼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깟 돈 갖고 이리 쉽게 헤어지나 싶어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지냈어? 왜 그동안 내 연락을 안 받았던 거야? 우리 이혼해.